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딱 우리 2주 만에 뵙네, 그죠? 예, 지난주에는 저 한 주 휴장이라서 못 뵀는데요. 자, 그런 만큼 열심히 달려봐야죠, 오늘도. 자, 간단하게 안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유튜브, 그 다음에 전화. 유튜브는 유튜브 검색창에서 토마토 증권통 이렇게 검색하시면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들어와서 빨간 탭이 있으면 그걸 누르시면 되는데 그게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 라이브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그거를 누르시면 이쪽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궁금하신 종목,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거 그런 거 올려주시면 우리 PD님들이 받아서 저희한테 전해주면 우리가 종목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전화로 하는 방법이 있죠. 전화번호는 02-325-8200, 02-325-8200으로 전화를 하시면 역시 마찬가지 우리 PD님들이 전화를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하고 전화 연결을 해줄 거예요. 둘 중 어떤 방법이라도 괜찮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야인시대 1부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3월 30일 이제 공매도가 이제 재개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예.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자,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았죠.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동안 공매도를 이렇게 중단시켜 놓고 많이 개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어요. 특히 무차익 공매도가 문제가 되는 거죠.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 주식을 빌려갖고 할 수는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약간 좀 그래요. 뭐냐 하면 그 외국인들 과징금도 많이 물고 그랬죠. 주식을 빌려갖고 해야 되는데 주식도 없는 상태에서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공매도를 해버리는 그런 게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 부분은 전산화를 통해서 해결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그거는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일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90일이죠. 공매도 기한이. 공매도 치고 90일 지나면 이걸 주식을 사서 또 공매도 하고 싶으면 일단 갖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공매도를 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게 기관들이나 메이저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안 해도 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다 좀 손질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공정한 그런 시장에서 게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매도가 재개됨에 따라서 3월 31일이니까 지금 시간이 좀 있죠.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섹터 있죠. 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로봇이나 방산, 조선 쪽도 마찬가지죠. 이런 쪽들이 이 공매도에 좀 타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주가 자체가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있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요런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그 섹터들, 요런 쪽은 주의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식시장이라는 게 모든 걸 선반영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그 전에 또 지금 우리 야인시대에서는 금산 전문가님이 좀 일찍 물어봐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조금 일찍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가 되게 되면 코앞에 닥쳐서 공매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선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공매도가 시작됨에 따라서 전략은 나오죠. 일단은 지금은 많이 오른 섹터, 이런 쪽에 신규 접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라. 대신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섹터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쪽이다. 작년보다 올해가 좋았고 올해보다 내년이 좋았다.
그런데 주가가 너무 좀 많이 올라서 쉬지 않고 많이 올라서 좀 접근하기 어려웠던 그런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쪽이 충분히 조정을 받게 되면 그게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 부분을 고민하신다라면 이 공매도 재개가 뭐 위험으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공매도 관련해 갖고 잠깐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시장 자체는 조금 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뭐 계속해서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했는데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가 많았죠. 한 4천억대 정도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가 많았고 선물 시장에서 매수 들어온 거는 지금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입니다. 그러니까 롤오버 되는 과정에서 나온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시장은 변동성이 조금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좀 결론은 그 얘기입니다. 많이 오르는 종목들 쫓아가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앞서 말한 공매도 부분들 이런 부분들하고 좀 접목해보면 좀 차분하게 노린다라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제우스를 올려주셨네요. 15,4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자, 제우스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이 제우스는 저도 이 야인시대에서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그때는 제가 작년 12월 23일 날 추천해 드렸었네요. 그때 1차 목표가를 제가 12,500원 정도 드린 거 보니까 그때 당시 가격은 11,000원대 그 정도 근처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좀 올라서 좀 조정받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제우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봇, 협동 로봇이죠. 자, 근데 이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세정 장비를 주로 하는 기업입니다. 이 세정 장비 쪽이 또 그 HBM 요런 쪽으로 후공정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이런 쪽에서는 전공정 쪽에 쓰던 세정 장비를 안 썼었는데요. 이 후공정 쪽에서도 수율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도 지금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에요. 보시면 시가총액이 한 4,423억이네요. 오늘 기준으로. 작년에 영업이익이 492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 기준 해갖고도 뭐 한 10배가 좀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이죠. 뭐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봐도 작년에 한 430억 정도가 나왔으니까요. 퍼 기준으로 따지면 10배가 살짝 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협동 로봇 부분들 이런 쪽에서도 지금 이 로봇 쪽에서도 매출도 제대로 안 나오면서 밸류에이션만 이 시가총액만 큰 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쪽에 비하면 제우스는 굉장히 안정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제우스 같은 경우는 15,400원이시면 조금 쫓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야인시대 잘 보시면요. 주식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제우스도 11,000원대 작년 12월 달이면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크게 오래 안 됐는데 자, 바닥에서 잡아드리는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으니까요. 야인시대 좀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자, 이 제우스 버릴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 버릴 종목은 분명히 아닌데. 자, 지금 이게, 좀 로봇 쪽들 이렇게 움직이면서 반도체 쪽도 같이 좀 움직였죠. 그러면서 단기간에 좀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12월 8일 날 1,200원이었는데, 지난달에 한 16,8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요. 단기적으로 한 60% 정도 가까이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좀 쫓아가셨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는 매도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냥 좀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우리 시청자님께서 조금 쫓아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매물 부담은 조금 있을 거예요. 자, 이날도 마찬가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고 이 다음 날도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그 거래량이 터진 부분이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그 가격대 근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저항선으로 보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근처가 단기적으로 좀 저항선 역할을 할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적 부분들이 숫자가 찍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협동로봇에 대해서는 이 협동로봇은 커피에 반하다라는 그런 커피 프랜차이즈점이나 또 지금 공장 이 디스플레이 만드는 공장이죠.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 이런 쪽에 실제로 제우스의 협동로봇이 쓰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시면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더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릴 거고 기술적으로 봐도 좀 더 아래쪽으로도 좀 밀릴 자리가 있어 보이는데 밀렸다가도 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시간을 갖고 좀 차분히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한일 시멘트 한번 봐드릴게요. 이분께서는 딱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이 잘 돼 있다.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6,000원대잖아요. 그죠? 16,000원대에서 지금 비중을 몇 프로 가지고 계시냐면 비중은 지금 12%, 16,200원에 매수하신다. 그죠? 이렇게 하세요. 이 종목은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페인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우리가 시멘트 기업 중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강동 CNL이라고 있죠. 그죠? 왜 이게 이름을 바꾸는지 모르겠어. 이게 옛날에 고려 시멘트잖아요. 그죠? 왜 자꾸 이름을 바꾸는지 모르겠어. 기업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삼표. 그죠? 시멘트가 있고, 그 다음은 성신양행 같은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우리나라 페인트 업체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그런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이 이게 나와 있는 한일 시멘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게 시멘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시멘트라고 하는 게 건설. 우리가 보통 이게 이제 건설업하고 같이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건설하고. 시멘트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시멘트는 건설하고 같이 동행하는 거잖아요. 이 기업은요, 지금 제가 앞에 신의 안수에서도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 기업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누가, 눈치를 많이 빨리 채리냐면요. 우리나라 연기금에서 가장 먼저 배팅을 합니다. 우리나라 연기금이 가장 눈치가 있는 기관이에요. 연기금에서 매수하는 종목은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시멘트 종목이에요. 이렇게 가는 종목이 없어요. 보세요. 시멘트 업종 중에서 이렇게 주가가 우상향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볼까요? 제가 하나,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게 삼표 시멘트 보세요. 주가 못 가죠? 보세요. 삼표 시멘트 주가 보세요. 요렇게 움직이죠, 요렇게. 아까 한일 시멘트 주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하나 더 볼까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게 성신양행 볼까요? 이게 성신양행이에요. 주가 보세요. 이건 아래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 하나 더 볼까요? 이게 보시면은, 성신양행 제가 보여드렸고, 제가, 이게 한일 시멘트는 주가가 가장 지금 양호하게 움직이고, 이거는 기관들이, 연기금에서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얼마나 연기금에서 배팅을 하고 있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요겁니다. 보세요. 요 기관들 매수하는 거 보세요. 엄청납니다. 요게 기관들입니다. 연기금에서 배팅하는 거 보세요. 연기금에서, 지금 올해 들어서 있잖아요. 여기가 올해 들어서 약 한 2번 정도 빼고 전부 다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요거는 워낙 수급이 좋기 때문에, 매수는 잘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얼마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되냐면은, 이게가 일봉,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 상으로 놓고 보면 주가는 2만원 가까이는 반등이 충분히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요까지 19,000원에서 이게가 2만원이니까, 그죠? 이게가 19,000원.
여기가 주가가 여기가 2만 원입니다. 그래서 19,000원에서 2만 원까지 여기까지는 저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보고 지금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페인트 종목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다.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그 페인트 아주 다른 시멘트 기업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한일 시멘트 매수 굉장히 잘하셨고 수급도 괜찮고 그다음 재무 구조도 괜찮고 실적도 좋습니다. 이거는 가지고 한 1개월 정도 또는 한 2개월 정도 가져가셔도 되니까 19,000원에서 2만 원까지 가져가신다면 뭐 좋은 결과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니까 매수 상당히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SK 이터닉스 한번 봐드릴게요. 매수가가 15,468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매수하셨네요. 자, 요거는 SK D&D에서 분할 상장한 기업이죠. SK D&D에서 뭐 신재생에너지 사업하고 그 다음에 ESS 쪽,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그거를 분할해 갖고 따로 회사를 만들어서 독립한 기업이에요. 자, 근데 지금 뭐 저 ESS 쪽은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조금 어렵죠, 지금. 뭐 태양광, 풍력 그리고 뭐 기타 부분들 연료전지 이런 것도 하는 기업인데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트럼프가. 화석연료 자체를 키워야 된다. 저도 이 신재생에너지 쪽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원래는 저도 미국 대선 있기 전에는 그 트럼프가 아니라 만약에 해리스가 됐으면 이 신재생에너지 종목들을 잔뜩 살 생각이었어요. 근데 뭐 저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좀 나중에 보자 이렇게 보고 지금도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은 조금 그냥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도 조금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오려면요.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뭐 서해안에 대규모 우리나라는 해상풍력단지 뭐 그런 부분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는 좀 어느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주 강하게 좀 그렇게 올라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자, 현재 상태는 기술적으로는 보시게 되면 돌리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보시면 여기 자 61선이 지금 싹 돌아 나오고 있어요. 파란 선. 그리고 22평선이 강하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좀 있으면 20선하고 122평선하고 골든크로스도 발생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조금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말씀드렸던 그런 정책 쪽에서 도움이 있다라면 좀 크게 강하게 탄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정책적인 그런 도움은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좀 여기서 좀 빠지더라도 뭐 62평선이 돌아 나오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고 좀 제한적인 하락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 자체는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답답한 그런 모습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일단 뭐 보유를 하시고 보유를 좀 해보시고요. 16,000원 이상 정도면 좀 저항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유하셨다가 16,000원 이상 정도 그쯤 되면 일단 정리하시고 좀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16,000원 이상에서는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그 PSK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죠. 한번 봐드릴게요. 47,000원에 지금 20%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죠.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그 반도체를 제가 이제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앞으로 이 반도체 없이는 저는 앞으로
계속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계속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이거는 반도체는 이거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PSK 같은 경우는 우리 패키징 쪽이잖아요, 그죠? 이건 이렇게 하세요. 지금 반도체 종목군 중에서 실적이나 이런 재무 구조를 놓고 보면 PSK 홀딩스만큼 좋은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딱 반도체는 어떤 거 보면 되냐면요. 내가 몇 가지 내가 노하우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딱 캐시가지고 이게 딱 캐시가지고 재무제표 들어 맨 밑에 보시면요. 이거 하나만 딱 보시면 돼요. 이게가 현금 흐름표 있죠. 이거 하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거 플러스 나오고요. 플러스 나오고 이게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이게 마이너스.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4년 연속 이게 플러스가 이렇게 나오고 투자활동에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오는 기업이에요. 반도체 종목 중에서 이런 종목이요. 10개도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 10개도 안 된다니까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렇게 플러스가 이렇게 나오고 투자활동 이런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이렇게 4년 연속 이렇게 나오는 종목이 많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나오면서 투자를 계속적으로 투자한다는 뜻이에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현금 흐름표상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매년 플러스가 나오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그만큼 투자를 계속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10개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10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요 좀 시간 투자하시면 돼요. 이거는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은 가장 먼저 치고 달아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미 한번 보세요. 한번 치고 달아났죠. 다시 조정받았겠죠. 다시 한 번 더 상승세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한번 치고 달아났기 때문에 다시 또 기회가 오면 다시 또 이렇게 갑니다. 이거는 지금 자리가 47,000원에 20% 매수 굉장히 매수 잘하셨고요. 매수 잘하신 거예요. 이거는 좀 시간 투자하세요. 적어도 얼마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신다면 47,0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요까지요. 적어도 길게 가져가면 요까지는 가져가 보세요. 54,000원까지. 아무리 적게 가더라도 있잖아요. 얼마까지? 5만원까지는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건 내가 최소한의 가격이에요. 최소한의 가격은 5만원이고요. 좀 여유있게 가져간다면 54,000원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한번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아를 올려주셨습니다. 자, 투자 굉장히 잘 하셨네요. 매수가는 66,000원에 매수하셨고요. 자, 비중은 15%, 더 가져가려고 했는데 관세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맞아요. 이 기아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주가 자체도 실적 나오는 거 비해서 굉장히 싸고 뭐 여러 가지 글로벌 시장에서 일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걸리는 부분이 관세예요. 그리고 이 트럼프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멕시코하고 캐나다 그쪽에다가 관세를 물린다 뭐 그랬는데 나중에 또 4월 2일부터 물린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분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이게 말 자체가 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거기에 조금 지쳐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 캐나다에서는 그런 얘기하고 있죠. 하면 우리도 바로 보복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 장 끝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캐나다 낙농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 관세 250% 물릴 거야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이런 얘기들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노이즈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당분간은 이 노이즈가 뭐 좀 올라갈 만하면 발목 잡고 올라갈 만하면 발목 잡고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자, 뭐 지금 현재 상태는 보시면 기술적인 부분들은 좀 바닥 다지는 모습이에요. 여기 작년에 저점 찍었던 자리 있죠.
자, 여기서 지금 전저점 근처에서 지지받는 모습입니다. 한참 옆으로 기었으니까 자, 이 가격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자, 지금 뭐 현재는 바닥을 좀 다지고 반등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을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 전 고점에서 좀 여기서도 저항을 받은 게요. 자, 이때 작년 9월 달 그리고 작년 8월 달 이때 고점 찍은 자리가 이번에 1월 달에 또 고점을 찍은 자리입니다. 이쪽에서는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에 쌓여 있을 거예요. 여기서 물린 분들 그런 생각하고 있겠죠. 아, 내가 본전 이상만 되면 좀 정리하고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처럼 또 관세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좀 지금 바닥 따지고 올라오는 모습이니까 급하게 뭐 정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리라고 보는데 그 반등의 목표치는 한 10만 4천 원 근처 정도 그쯤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이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쌓여 있는 자리예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10만 4천 원 근처 정도에서는 일단 한번 끊었다가 밑에서 다시 잡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자,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10만 4천 원 정도 뭐 그 근처까지 올라오면 한번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그 유튜브로 올라온 종목이죠. ALT라는 종목 15,0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는 분. 이분 어떻게 올려주시냐. 뭐 없어지는 종목인지 이제 도와달라고 물어보셨네요. 없어지는 종목인지 이제 도와달라고 문자 드렸는데, 문자 보내셨는데, 없어지는 종목은 아니고요. 이제 기업은, 물론 4분기에는 적자를 봤는데, 뭐 기업은, 나름대로는 뭐, 중기적인 그런 종목은 아니고요. 뭐, 없어질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쪽이잖아요. 그죠? 이 기업이. 기업은 사실은 성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성장성은 크지 않는데 여타 그런 반도체 종목과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한번 매도를 한번 놓치시죠. 그렇죠? 이때 한번 매도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가격대가 이게가 지금 15,000원대잖아요. 그죠? 이게서 한번 매도를 했었으면 좋았을 때 지금 매도를 놓쳐버렸잖아요. 이게가 15,000원이에요. 이거 놓쳐버린 이만큼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17,990원이죠. 그죠? 지금 자리는요, 주가 이게서 바로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리바운딩이 한번 나올 거예요. 리바운딩이 나오는데, 이때, 매도를 잘 하세요. 15,0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종가가 17,990원이에요. 그러면 얼마 정도까지 리바운딩은 나올 수 있냐면요, 13,500원 정도에서 14,000원까지, 여기까지는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거예요. 이때는 한번 매도하고 난 이후에 다시 저점을 노리세요. 매수하고 싶으면요. 보세요. 이날,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이게 왜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냐면요. 이날 보세요. 이날 요 주가 이게요. 여러분들 강한 상승세예요. 이게 대량 거래를 싣고 주가 끌어올렸다는 것은요. 제가 이 기업에 대한 내가 재료를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재료가 있을 거예요. 재료가 없이 이렇게 올라올 수 없거든요. 이 재료가 있어요. 이 재료가 이렇게 한번 강하게 치고 간 다음에 거래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거래가 없다가 한 번 주가가 한번 여기서 치고 달아 날리고 하면 준비했었잖아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조정 받으면 다시 리바운딩이 나와요. 이번에 요 대량 거래가 요 돌파를 하기 어려울 거예요. 워낙 이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방금 잘하면은 14,000원까지 리바운딩은 나올 수 있어요. 13,500원에서 14,000원 정도 오면 이게 좀 매도를 하세요. 그 매도를 하시고 앞으로 제가 반도체를 좀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반도체를 좀 매매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제가 반도체 종목 어떤 걸 여러분 매매하시면 되냐면요. 제가 몇 개만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들 이게 제우스라는 아까 우리 이재필 전문가 진단은 제우스 있죠. 이거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GST라는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요 K시텍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제가 앞으로 투자가 가능한 종목을 제가 가르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이 있죠. 주성 엔지. 그 다음에 리노 공업이 있어요.
리노공. 그다음은 유진테크 있잖아요. 유진테크. 그다음은 주가가 지금 가장 싼 주식 올덱스라는 종목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압축을 하세요. 많은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지 말고요. 이 안에는 모든 색깔 있는 종목이 다, 종목이 다 틀립니다. 종목에 지금, 종목에, 지금 제품이 다 틀려요. 제우스, GST, 올덱스, 주승엔진리는, 캐시텍, 리노공업, 유진테크. 요게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세요. 되도록이면요. 제가 뽑아 놓은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ALT는 이번에 기술적인 반등이 13,500원에서 14,000원 매도를 잘 하시고요.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가 연결돼 있는 것 같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예, 지금 LIG X1, 예, LIG 예. 넥스원이요. 예. 얼마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얼마 정도나 되시나요? 예, 31만 5천 원에, 예, 31만 5천 원에 예, 한 10% 조금 안 되는데, 예, 10% 보유하고 예. 계시고요. 예. 예,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근데 이게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고서, 예, 좀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 싶어서 그것이 좀 궁금해서, 예. 예. 우리 그래서 시청자님 야인시대 잘 안 보시죠? 명인시대, 명인들의 복귀도 야인시대 잘 안 보시고 자주 보죠. 자주 보세요? 예. 근데 이거 야인시대 때 제가 추천해드린 가격이 9만 원대 이때 추천해드리면서 또 명인들의 예. 복귀에서도 계속 리뷰하면서 계속 들고 가세요 예.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명인들의 예. 야인시대 여기서는 160몇 프로 정도인가 그때 수익 나고 더 이상 리뷰는 안 해드릴게요 그냥 쭉 들고 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예. 근데 그때 오늘 그 얘기는 들었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사셨어요? 좀 일찍 좀 사시지. 중간에 예. 한번 27만 몇천 원인가 거기서 사가지고 예. 한번 팔았어요. 예. 예, 팔고서 다시 매수를 했죠. 자, 지금은 조금 애매모호한 자리입니다. 원론적으로 크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괜찮아요. 아직까지도.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요. 자기들 국방비는 줄이면서 나토 국가들한테 니들은 방위비 올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LIG 넥스원이 하고 있는 게 방어 시스템 같은 것들 이런 쪽이 주거든요. 미사일이나 전투기 같은 거 이렇게 날아오면 그걸 요격하는 미사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완성된 건 천궁2입니다. 천궁2가 지금 사우디, 그 다음에 UAE, 이라크 이런 데 수출이 됐고요. 이 천궁2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도 상당히 좀 주문이 많아요. 근데 2030년까지 다 물량이 다 차 있어 갖고 그래서 못 만들어서 수출을 못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지금. 공장 증설도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LSM이라는 요격하는 미사일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제일 저고도 거는 이 천궁이 요격을 하고 바로 그 위에 고도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요격을 하고요. 그 위에 고도에 있는 거를 LSM이라는 그런 무기 체계를 우리나라가 작년에 개발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생산 중입니다. 이것도 LS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우리 쓸 거부터 만들어야죠. 우리 쓸 거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수출이 되게 될 텐데 이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 천궁을 도입하면서 LSM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거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관심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급한 거 우리나라 물량 만들고 나면 또 마찬가지로 수출하는 물량 이런 부분들도 수출 계약도 상당히 많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다가 되게 좀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트럼프가 지금은 관세 갖고 위협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 관세에 대한 약발들이 좀 떨어질 것 같으면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방위비 올려줘라 이런 압박이 들어올 거고요. 유럽 국가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압박들이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은 상당히 수혜를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수출하는 국가, 무기 수출한 국가를 30개 정도 했었는데 50개로 늘린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천궁이나 이런 대공 미사일 체계는 한번 수출하면 3조 이상이에요. 계약 체계를 한번 하게 되면 거의 뭐 1년치 매출들을 한 번에 이렇게 계약 체계를 하고 그러거든요. 자, 지금 남아있는 수주잔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20조 이상 수주잔고가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못 만들어서 못 파는 회사예요. 또 한 가지는 올해는 어쩌면요. 미국 쪽에 그 비궁이라는 미사일이 또 있거든요. 이 비궁은 뭐냐 하면 고속정들, 작은 배들 이런 것들 잡는 대한 미사일인데 그것도 미국 쪽에 어쩌면 수출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되게 좋아요. 자, 근데 지금 단기간에는 아까 야인시대 처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죠. 공매도가 재개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간에는 좀 주가가 출렁출렁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부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얼마까지 올라간다 이거를 정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LIG 넥스원 같은 종목은 이게 만약에 제가 이 야인시대에서도 9만 원대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거 목표가 이까지만 딱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으면 지금까지 좋다라고 말씀도 못 드려요.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매출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 마디 가격대 그 정도에선 한 번씩 걸릴 거예요. 마디 가격대라는 거는 뭐 35만 원, 40만 원 이런 가격대입니다. 하지만 좀 긴 관점으로 본다라면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좀 만약에 조정받는 구간이 나오면 그때는 뭐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자, 만약에 뭐 마음에 드는 만큼 조정이 안 나온다라면 보유하고 있는 거 그거만 들고 가셔도 좋습니다. 자, 뭐 이해가 되시나요? 예, 고맙습니다. 또 궁금하신 건 없으시고요. 공매도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좀 주가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에요. 하지만 예. 그 부분도 시간이 좀 지나면 완화가 될 겁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예요. 예. 이해되셨죠?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예. 지금 보니까 현대 제철을 이제 문의하신 분이네, 그죠? 매수 가격이 42,500원에 비중 5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5만 원에 42,5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이분께서 지금 현대제철이 언제 매수했다는 거죠? 42,500원이면 요 가격대인데 어메나 2022년도네요. 2022년도 요 가격이 되네. 위에 여기가 2022년도 이때 매수를 하셨네, 그죠? 이때 지금 주당 42,500원에 매수하셨잖아요. 이 말이잖아요, 그죠? 비중을 지금 50% 비중을 가지고 계시고 최근에 지금 이게 월봉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주봉을 보고 계시는 건데 최근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요 현대제철이라고 하는 요 기업은 보통 포스코하고 이 후판 쪽이잖아요, 그죠? 후판 쪽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악재와 호재가 같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지금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반덤핑, 그다음 반대로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지금 25% 관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다음 또 좋은 점 알래스카, 그죠? 우리가 가스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악재와 호재가
지금 혼재되어 있는 종목인데 제가 이제 판단했을 때는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워낙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제가 기술적으로 몇 개만 봐드릴게요. 제가 이게 보시면은 제가 월봉 차트를 한번 이게 월봉 차트예요. 자, 월봉 차트 보시면 자,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여러분 이게요. 이게 스토캐스틱이에요. 이게 스토캐스틱인데 보통 스토캐스틱이 지금 보시면 이제 아래가 여기가 20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20이에요. 이 아래가 여기가 20이라고요. 그다음은 요 20 아래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 아래를 침체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침체. 그리고 이제 20일 올라오죠. 그죠? 보세요. 이제 올라왔잖아요. 지금 이제 20일 올라왔죠. 이제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20 이상은 넘으면 이제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고 있으면 이제 어디까지만 한번 가져가 보시면 되냐면은 여러분들 스타캐스틱 퍼센트 K 값이 요 퍼센트 K 값. 예, 공부 좀 하세요. 퍼센트 K 값이 뭔지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게 퍼센트 K 값이 있고요. 예, 퍼센트 D 값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 빨간 거. 이거 빨간 게요. 지금 50까지, 여기까지만 올라옵니다. 여기까지만. 50까지만 가져가 보세요. 50까지만. 예, 지금 퍼센트 K 값이 스타캐스틱이 50%까지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주가가 얼마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냐면은 적어도 4만 원 가까이 올 수 있을까? 4만 원 정도. 이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어요. 이까지는요. 이게 지금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 아래쪽에 보면 스타캐스틱이 얼마입니까? 지금 보니까 24를 가리키네요. 예, 지금 이렇게 2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 퍼센트 K 값이 이게 50까지만 올라오면 50까지. 그러면 원래 80까지가 과열이잖아요. 그죠? 예, 스타캐스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22하고 80 이상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80 이상이고 여기는 22하고 22하는 침체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은 80 이상 과열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침체에서 이제 24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적어도 퍼센트 K 값이 24니까 한 50까지만 가져가면 4만 원 정도로 올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일단은 4만 원까지 오면요. 다시 한번 더 문의하세요. 제가 매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현대제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종가가 29,650원인데 퍼센트 K 값이 지금 23 정도, 24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것이 한 50에서 한 60까지 오려면 적어도 한 4만 원까지 올라오니까 그 4만 원 정도 오면 다시 문의하세요. 매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문의하면 그때 가서 다시 제가 한번 또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면 그게 옳은 정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은 KMW를 올려주셨네요. 1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40%입니다. 아이고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요렇게 올려주셨네요. 자, 시청자님 지금 저 실수하신 거를 제가 좀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중을 너무 많이 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40% 비중은 아무리 종목이 많고 좋고 좋아 보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비중 30% 이상을 실으면 안 돼요. 자, 이 비중 40%라는 거는 계좌에 좀 이렇게 너무 과한 비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첫 번째는 한 종목의 비중을 너무 많이 실으셨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적 부분을 안 살펴보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청자님 12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뭐 이때 여기 1월 25일 날 1250원을 찍었는데 설마 이날 꼭대기에서 매수하신 건가요?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사기도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아마 작년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실적을 확인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실적을 확인을 하셨으면 40%까지 비중을 실지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실적 같이 한번 봐드릴게요. 벌써 연결 기준으로 2021년도에 279억 적자로 전환했어요. 그 다음엔 450억 적자. 그 다음 2023년도에는 629억 적자. 작년에도 454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자, 그럼 뭐 이거 연결 기준이니까 요거 말고 별도 기준으로도 한번 볼까요? 별도 기준으로도 역시 마찬가지 2021년도에 249억 적자, 그 다음에 376억 적자, 2023년도에 500억 적자. 자, 돈을 벌어도 시원찮을 판에 돈을 계속 이렇게 까먹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 기업에 비중 40%를 들어가셨으니까 가슴이 답답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KMW 같은 경우는 안테나 만드는 회사잖아요. 저 이동통신용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런 류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바짝 찍혀 나올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 하면 통신 표준이 바뀔 때 요거는 통신 표준은 10년 단위로 변경이 있습니다. 자, 지금 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5G였고 2010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LTE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또 그 전에 10년 표준이 있었고 그래서 10년 단위로 표준이 바뀌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6G 요런 쪽이 되려면 6G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 부분들은 있지만요. 2030년에 국제적으로 표준이 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이클이 오기도 좀 멀었어요. 다른 종목들 위성하고 관련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6G는 위성통신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KMW는 위성 같은 그런 부분하고도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너무 크게 나니까 만약에 시청자님 이 통신 장비주를 하셨더라도 흑자 나는 기업을 했으면 어떨까요? 자, 대표적으로 솔리드 같은 종목이 있죠. 지금 솔리드 차트입니다. 아까 KMW 차트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건 두들겨 맞아서 계속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계속 떨어지는데 솔리드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작년에 좀 바닥 따지고 오히려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거는 솔리드는 양자암호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도 재료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흑자가 나는 돈을 버는 기업 쪽에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은 좀 답답한데요. 이 6,600원이라는 가격 있죠. 작년 9월 9일 날 찍은 가격입니다. 6,600원이라는 가격 지금하고 한 1,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6,600원이라는 가격은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자, 이 주봉에서도 보게 되면 6,600원 작년 9월 달에 찍은 주가, 이 주가가 거의 주봉상에서도 저점입니다. 이거 2021년도 이때 83,000원 찍었다가 이렇게까지 열토막 더 난 종목이에요. 자, 근데 이게 또 6,600원이란 가격을 이탈한다라면 그때는 또 다른 바닥을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리스크 관리를 꼭 해야 될 가격대, 그 가격대는 6,600원입니다. 그리고 반등이 좀 나오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시장에서 이렇게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KMW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그렇게 갖고 있지 못한 기업입니다. 자, 반등이 나오면요. 이 62평선 근처 정도, 거기가 좀 저항선인 것 같아요. 한 8,600원 정도, 8,500, 600원 정도, 그 정도 가격이 되겠네요. 그쯤에서는 8,500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온다라면 반 정도는 덜어내세요. 자, 그리고 그 절반은
뭐 이번에 저 좋은 공부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러면서 뭔가 교훈을 이렇게 얻을 수 있으면 나중에 그게 더 가치 있게 그렇게 주식시장에서 써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적 꼭 확인하시고요. 한 종목의 비중 너무 많이 실지 마시고 지금은 그렇게 해놓으신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뭐 아래로는 6,6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하시고요. 위쪽으로는 8,500원 정도 근처까지 올라온다라면 그때 절반 정도 덜어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밤중에 어떤 종목이 걱정이 되시나요? 저는요, 네. 삼성중공업 여주사가 좀 물려가 있고, 아니, 이거 지금- 내려왔다 가면 잡았더니 이거 안 가네. 그러니까 지금 그 보유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세요?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중공업은 물려가 있고, 미보조선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갔거든요. 현대미포조선을 물어보시는 거죠? 예. 네. 매수 가격이 얼마입니까? 10만 8천 원에 10%. 예, 10%. 그러면 이제 최근에 매수하셨다, 그죠? 네. 예, 그럼 왜 뭐. 이렇게 안 가지? 예,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현대미포조선 10%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이야기하는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네,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지금 이 조선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 조선주라고 하는 것은요, 요 조선주가 지금 사실은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 조선이라고 하는 게. 조선주 중에서 지금 주가가 최고로 못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이게 나와 있는 HD 현대미포가 주가가 가장 못 가요. 왜 가장 못 가고 있느냐? HD 현대 지금 그룹의 이 기업이 중형 선박 쪽이에요. 이 기업이 보통 우리가 중형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운반선 또는 뭐 자동차 전용 운반선이라든지 뭐 LPG 또 운반선, 에틸렌 운반 이렇게 중형 선박이라고 이 기업이에요. 지금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서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가 군함 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이 좀 소외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기업이 우리가 중형 선박 쪽에서는 세계적인 탑픽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선박의 그 크기가 좀 적은 선박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요 주가가 충분히 주가는 조정을 받았어요. 요 종목은 주가가 지금 조정을 지난해 계속적으로 그 전에 적자를 보고 있다가 이제 지난해 흑자 전환했잖아요. 올해 아마 영업이익이 한 2,700억에서 올해 한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아요. 올해가요. 올해 한 2,700억이나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 종목은 주가 크게 비싼 주식은 아니에요. 지금은 주가가 시가총액에 비해서 주가가 비싸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 지금 조선주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주가 이거 다시 한번 더 앞전 고점 돌파가 저는 시도가 된다고 봐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건 기다리고 있다가요. 요 고점이 대략 얼마냐면 14만 원대예요. 14만 원은 아니더라도 있잖아요. 지금 오늘 종가가 10만 8,400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13만 원까지는 가져가세요. 요 정도까지. 13만 원 정도까지 오면 한번 팔았다가 팔고 다시 또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제가 HD 현대미포 말고 다른 조선주 한번 볼까요? 추세가 다 살아 있습니다. 볼까요? 하나오션이에요. 보세요. 추세 살아 있죠. 하나오션. 그다음 볼까요? 삼성중공업. 추세 살아 있잖아요. 삼성중공업. 그다음 HD 현대중공업. 주가 조금은 조정받고 있지만 뭐 나쁘지 않고 HD 한국조선해양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현대미포만 주가가 내려와 있다는 거죠. 이거는요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앞전 고점 돌파가 시도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비중을 지금 10%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한 5% 정도 더 추가하셔도 돼요. 5% 정도 이렇게 더 딱 추가해가 이거 추가하셔가지고 더 가져가세요. 이거는요 충분히 추가가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욕심 부리면 앞전 고점 돌파도 저는 시도가 된다고 보니까 13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니까요. 뭐 다른 뭐 질문 있습니까? 오래 걸립니까? 가는 데가? 네? 13만 원 가기 오래 시간은 걸립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요.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사실은 조선나가 방산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가지고 한 1개월, 한 2개월 정도 한번 기다려 보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중국은 물리는데 안 갔어요. 그럼 제가 15만 원 써가지고. 다음에 또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 하나만 봐드리고요. 다음에 한번 받았습니다. 봐드릴게요. 예. 네, 가져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은 고영을 올려주셨네요. 자, 매수가는 19,800원입니다. 비중 10%. 자, 3월 말에 정리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많이 쫓아가셨네요. 제가 로봇 주식들을 이 고영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장비도 하고요. 뇌수술 로봇 쪽입니다. 의료용 로봇은 그런 쪽인데 로봇 주식들을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좋아했었고. 근데 계속 막 거품 물고 이 야인 시대를 통해서도 이 종목 저 종목 다 추천드릴 때가 작년 연말이었어요. 11월, 12월 이럴 때 집중적으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그러고 난 다음 로봇 주식들이 거의 웬만한 거 뭐 더블 이상 올라온 종목들도 많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3배 넘게 올라왔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쫓아가셨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주식 투자가 뭐 그런 유혹을 많이 느껴요. 뭐 막 움직이는 거 보면 야, 저거 잠깐 들어갔다가 단타 치고 나오면 되겠다.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요. 물론 잠깐 들어가서 짧게 단타를 치고 나와서 성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물리면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로봇 주식들 그렇게 많이 사놨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뭐 1월 달, 2월 달 이럴 때는 거의 좀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거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충분히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또 원익홀딩스라는 종목 그거 2월 달에 로봇 관련되는 주식 산 건 원익홀딩스밖에 없었어요. 자, 그리고 그거 역시 마찬가지 단기간에 뭐 50% 이상 올라오길래 이미 원금 이상은 회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보고 있는 중이에요. 뭐 조정받다가 자리 잡아가면 그때 다시 사야지라고 그렇게 하면서 로봇 주식들 몇 종목 이렇게 놓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노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많이 올라갔을 때 쫓아가신 거니까 매매를 거꾸로 하신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오른 거는 종목들은 쫓아가지 마세요. 그게 좋습니다. 자, 이 고영 같은 경우도 우리 시청자님 3월 말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데 로봇 주식들이 뭐 3월 말 정도에 좀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행사는 있어요. 그런 행사는 있습니다. 하노버 메세라는 행사가 있어요. 하노버 산업박람회인데 이쪽에서 보면요. 공장 자동화 이런 거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올 거고요.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이 아마 그 산업박람회에 많이 참여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주식들 전체적으로 그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3월 말에 있습니다. 매도 시기는 잘 고르신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여기 이 고영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보면 단기간에 30% 정도 급락한 상태입니다. 지금 쫓아가면서 매도하기는 좀 그래요. 조금 좀 아쉽고 일단은 좀 많이 쫓아가서 매수하신 거라서 그것 때문에 괴롭다 생각하시고 다음부터는 쫓아가지 마십시오. 쫓아가지 마시고 좀 조정받을 때 뭐든지 어떤 종목인지 매수를 하시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말에 하노버 메세 2025가 있습니다. 산업박람회가 있는데 거기서 뭐 로봇주들이 또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뭐 매도 시기는 좀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3월 말 정도에 좀 올라오면요. 그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선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제일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한번 봐드릴게요. 매수 가격이 지금 1870원에 비중이 지금 17%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여러분 이게 나와 있는 그 부산 사시는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이게 제일 일렉트릭이 그게 부산 그 사하구에 가면 신팽동이라고 있어요. 제가 부산 잘 알죠. 부산에 뭐 신팽동 제가 잘 알죠. 이게 신팽동에 있는 그런 기업인데 우리가 배진기기 쪽에서는 상당히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에요. 실적도 안정적으로 나오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요 기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게요 주가가 기가 있는 주식이 있어요. 한번 치고 올라가잖아요. 한 치면은요 워낙 한번 많이 치고 갈 수 있는 이게 기가 있는 주식입니다. 한번 치고 가면 보세요. 이게 터지는 거 보시라니까. 한번 터지면요 이게 기본으로 터지면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게 다 30%짜리 얘기예요. 이게 20%짜리고 이게 거의 한 40%짜리예요. 이게 요거는요 주가 이거는요 이거 여러분 이거 한 거의 100%짜리고요. 한번 시세가 터지면 끼가 있는 주식. 그러니까 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끼를 이용해서 주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기업의 주가에 달력이 크기 때문에 달력이 큰 종목에 한번 이렇게 주가 올라오면 기본 40%씩이 터지잖아요. 이런 종목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주식할 때도 이런 주식을 노리는 그런 우리가 주식의 고수들은 이런 종목을 많이 노려요. 그리고 기업의 알짜배기 종목이잖아요. 그죠? 주가가 소행주지만 알짜배기 종목이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1870원에 지금 매수하셨기 때문에 17%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 싶네. 보세요. 이게 보시면 이게서 고점이 한번 이렇게 고점이 한번 높아졌죠. 그죠? 그 다음 이게 보시면 이게 또 저점도 좀 높아지고 있죠. 그죠? 그럼 주가는 이 자리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나왔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하방 경직이 나온 거예요. 비중이 지금 17%니까 내가 비중이 좀 적으면은 추가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소행주는 비중을 15% 안 가져갑니다. 저는 소행주는 비중을 15% 이상 안 가져가요. 이게가 마지노선이에요. 대형주라 그러면 30%도 가능해요. 중행주라 그러면 20%도 가능하지만 요 소행주는 15%가 마지노선이에요. 지금 이제 17% 가지고 계시냐. 추가 지금 매수는 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시면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세요. 얼마까지? 13,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이 자리 오면요 13,000원 전량 매도하시고 이때 가서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흥하해운 올려주셨습니다. 자, 매수가는 2,31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꽤 많으시네요. 비중 30% 매수하셨습니다. 뭐 중장기로 가도 될까요? 매도 가격은 이렇게 물어봐 주셨네요. 자, 이 흥하해운이 한번 흥하해운뿐만 아니라 다른 해운주들이 한번 급등을 한 적이 있었죠. 얼마 전에 단체로 한번 쭉 치고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 미국이 중국 선박들에 대해서 입항 수수료를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번 단체로 되게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뭐 물론 긍정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다른 부분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 게요. 지금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관세잖아요. 뭐 자기는 나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물동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 아무래도 이쪽에서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그런 물량들이 많아야 이 해운주들한테는 좋은 실적의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관세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는 거는 그렇게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좀 크게 뭐 시장 수익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렇게 아주 큰 수익 그런 걸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지금 근데 뭐 주가 자체는 여기서 바닥은 한번 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작년 12월 달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조금 정배열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이 121평선을 돌파했다가 지금 거기서 조금 저항받고 또 답답하게 60선에서 120선 사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근데 이게 반등이 뭐 요거 조금 지금 기술적인 부분만 대입해 본다라면 이 122평선은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한 2,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큰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2,000원 근처. 여기서도 2,000원 근처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이 가격 근처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비중이 너무 좀 많으시니까요. 장기로 들고 가기도 조금 좀 그렇게 편안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관세 영향으로 좀 주가가 올라가려면 발목 잡히고 올라가려면 발목 잡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좀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2,000원 근처가 단기 고점일 겁니다. 2,000원 근처에서는 지금 30%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한 15% 정도는 여기서 끊어주세요. 끊어주고 끊어줬던 거는 밑에 내려오면 다시 사면 되는 거죠. 매수할 가격대는 뭐 지금 현재 가격 아래 구간 한 1,700원 근처 정도가 되겠네요. 2,000원 근처에서는 절반 끊고 그 다시 좀 밑으로 빠지면 그거 다시 매수하고 요렇게 좀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2,000원 근처에서 비중 절반 정도 줄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종목 진단은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야인시대 히든카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히든카드 리뷰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자, 우리 금산 전문가님이 세 종목이 목표가 도달한 게 있고요. 첫 번째 세트레가이가 한 19.3% 정도, 그 다음에 태광이 59.1%, 자, 그 다음에 유니드가 14.95% 정도 상승했는데요. 자, 매주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자, 우리 금산 전문가님 요거 리뷰해 주시고요. 히든카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뜨거주시네. 제가 그 리뷰 세 종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보고 계시는 게요. 이게요. 여러분들 세트레가입니다. 오늘 차트 보세요. 오늘 장중에 주가가 9% 상승이 나왔어요. 거의 10% 상승이 나왔거든요. 오늘 장중에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왔냐. 오늘 9% 상승 장중에 하면서 거의 6만 500원까지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나라 그 소행기업주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 이게 우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요 우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정되어 있는 종목. 제가 우주항공에서 가장 안정되어 있는 종목이 저는 이게 나와 있는 세트레가이라고 봐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제가 세 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차 목표가 오늘 6만 원에 매도 못 하신 분들 6만 원 오면 매도 하세요. 단기 6만 원 매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좀 여유가 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6만 5천 원까지 가져가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나는 아예 길게 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 7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요 세 개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해서 매도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 저는 이 종목은요 7만 원까지는 저는 최소한 한 2개월 정도 내다보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종목이 되겠네요. 이게 나와 있는 태광이라는 종목입니다. 진구를 정도로 이야기해 드렸죠. 여러분들 태광이라는 종목은 여러분 제가 이게 피팅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피팅 간이염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피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요, 세계적인 그런 기업입니다. 조그마한 기업이지만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에요. 이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 되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하반기까지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따라서 이 종목 최근에 보시면은 주가가 이게가 27,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단기로 보시는 분들이 있죠. 27,000원 매도하세요. 그 다음 좀 여유있게 가져가실 분들은요 3만원 가져가시면 되고요. 중기로 보실 분들은 33,000원까지 가져가도 됩니다. 요 세 개 중에서 하나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27,000원에서 매도할 것이냐, 3만원에서 매도할 것이냐, 33,000원에서 매도할 것인가, 요 세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매도하시면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게 나와 있는 유니드입니다. 여러분들 유니드는 아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유니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게 하악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하악주잖아요. 이 하악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있죠. 지금 중국의 수혜주들입니다. 중국 경기 부양의 지금 그 수혜주가 하악주예요. 유니드라는 종목은 여러분들 아마 실적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나올 거예요. 주가가 1차 상승 나오고 좀 조정 받으면서 오늘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 이건 다시 한번 앞전 고점 돌파가 저는 시도가 되면 단기로 보시는 분들 9만 원에 매도하세요. 9만 원 매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시려면 10만 원까지 바라보는 거. 그 다음은 중기로 가져가시려면 12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됩니다. 요 세 가지 요 전략을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금산의 야인시대 히든카드의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반도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반도체주가 지금 충분한 조정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저는 반도체가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닷가에서 한번 1차 한번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제자리에 되도록 왔기 때문에 충분한 저는 저점이 나왔다고 보고요. 지금 반도체 장비나 부품업체가 약 한 173개 되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지금 중심적인 종목이 있잖아요. 제가 한 30개 정도 딱 종목을 보니까 저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5만 원 아래로 내려올 확률은 적습니다. 삼성전자가 5만 원이 거의가 저점을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군 중에서 확실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제가 6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리지라는 GST라는 종목이 있고요. 리노공업이 있고, 그 다음 삼성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 저게 캐시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고요. 유진테크가 있어요. 저 중에서 한 종목을 제가 선택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리지 GST라는 종목이 있죠. 저 종목을 제가 한번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GST를 보는 이유를 몇 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게 나와 있는 GST가 우리가 스크러버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화하는 겁니다. 스크러버나 칠러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스 정화 장치, 그다음 우리가 온도 조절 장치, 스크러버와 지금 칠러를 제조하는 국내 1위 업체고요. 최근에 여러분 액침 냉각 관련되어 있는 섹터가 많이 오르고 있죠. 오늘도 삼성공조가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액침 냉각 기술을 지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2022년도부터 지금 이게 GST라는 기업이 저기에 대한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22%입니다. 유보율이 2600%. 저런 반도체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GST입니다. 자, 주가 보시면요. 여러분, 이게 보시면 제가 이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다른 거 다 없애버리고요. 이게 다 없애버리고, 이게 거래량입니다. 자,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 거래량이 나왔죠.
요 거래량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량 거래가 지금 터져 있잖아요, 그렇죠? 요 대량 거래가 지금 터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가가 고점 찍고 충분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4%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서 공략하시면 되겠고요. 1차 제가 목표가를 짧게 제가 제시해드리면 23,300원이 1차 매도 목표가, 2차 매도 목표가를 25,400원을 제가 제시해드리겠고요. 3차 목표가를 28,000원입니다. 그 다음 손절 라인은 16,4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제가 제시해드리겠고, 비중은 이 종목이 좀 대웅주도 아니기 때문에 비중은 15%가 가장 좋습니다. 저는 소행주하고 중행주 저는 비중은 거의가 15%예요. 15% 정도 가지고 이 종목 보유 기간을요 한 1개월 이상 내다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요, 저는 제가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이재필 전문가를 저는 어떻게 제가 생각하냐면 진짜 너무나 실력이 좀 뛰어난 분인데 너무나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저는 전문가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제가 이재필 전문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오늘 히든카드 한번 잘 보시고요. 지금 2월 17일 날 추천드렸던 한국항공우주 있죠? 무려 지금 수익률이 54%입니다. 이 정도의 수익을 내주는 전문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의 수익을 내주는 전문가가 없어요. 54.46% 수익이 났는데요. 한국항공우주 여러분들, 이 종목이 바닥에서 추천한 겁니다. 최하 바닥에서 추천드린 종목이 한국항공우주니까 이거 AS 해주시고요. 오늘의 또 히든 카드도 이야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제가 종목 진단할 때도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쫓아가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야인 시대에서 추천해드린 종목들 대부분이 거의 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밑에서 관심 없을 때, 그럴 때 다 추천을 해드렸어요. 자, 방산주들 다들 제가 최근 들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방산주들은 너무 많이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추천드릴 종목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한국항공우주도 작년에도 한 번 정도 추천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도 5만원 근처에서 추천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54,900원에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자, 여기죠, 여기서 추천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야인시대가 없었고 지금 그 전에 있을 때 1차 리뷰를 해드렸었고 지금 2차 리뷰를 들어갔는데요. 이 주가 자체를 올라갔을 때 안 쫓아가도요, 얼마든지 이렇게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자,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다른 2023년도부터 보게 되면 다른 방산주들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한국항공우주는 계속 못 움직였습니다. 이 이유를 제가 지난번에 리뷰해드렸을 때도 말씀드렸고 그 전에 추천해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고 명인 내려복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밸류에이션 수준이 좀 많이 높았었어요. 이 한국항공우주는 퍼 기준으로 30배가 넘었는데 그때 LIG 넥슨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13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집중해서 먼저 추천을 해드린 거고, 자, 지금은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퍼 기준으로 따지면 한 24배 정도가 됩니다. 올해 말 실적 나오는 거 예상치 기준으로 한 24배 정도 나오는데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 20몇 배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 과하게 비싼 주가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수출 계약 체결될 부분들이 올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체결이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그 체결이 안 나온 종목들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안 나온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즈벡, 그 다음에 폴란드도 추가 계약분 한다 이런 얘기들 있고요. 그 다음에 페루,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또 필리핀 이런 쪽으로 계약 체결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KF-21 차세대 전투기 우리 지금 개발
개발 완료해갖고 20대 먼저 양산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요거를 개량형 나중에 블록2가 되겠죠. 거기에는 사우디도 관심이 많고 관심이 많은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나중에 다 실적으로 나올 부분들이니까 뭐 길게 본다라면 지금 당장은 너무 단기간에 급등했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좀 보유하지 않은 분들이 만약에 관심이 있다라면 조정받는 구간, 그런 구간 노려보시면 좋을 거고요. 자, 여기서 좀만 길게 본다라면 더 간다라고 보니까 뭐 3차 목표가, 다음 목표가는 한 9만 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양자 컴퓨터는 올해가 어떤 해인지 우리 시청자님들 알고 계십니까? 유엔이 정한 양자 기술 과학의 해예요. 자, 뭐 양자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할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양자를 발견된 지가 벌써 100년째라 그래요. 자, 그래서 양자 과학 기술의 해로 올해 유엔이 정했고요. 자, 내일부터죠. 이 양자 컴퓨팅 ETF가 출시가 됩니다. ETF가 출시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 관심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양자 컴퓨터 지금 뭔 얘기일까요? 이게 아니면 곧 다가올 산업일까요? 둘 다 맞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다 그러죠. 근데 모든 면에서 빠른 건 아니에요. 자, 이 양자 컴퓨터를 지금 양자 쪽을 보다 보면 제가 작년이 아니라 2016년도, 17년도 이때 AI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 엄청난 수익으로 그렇게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AI 공부했던 그런 기분이 들어요. 지금 양자 이쪽을 공부를 하다 보면 개념도 좀 많이 어려워갖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뭔 얘기라는 얘기가 맞는 게 모든 면에서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려면 이게 뭐 20년, 30년 이렇게 걸릴 겁니다. 하지만 특정한 부분에서는 이 5년 안에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그런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쪽이냐면 양자 컴퓨터는 뭐 개념이 되게 복잡해요. 양자 얽힘 뭐 이런 것도 있고 양자 중첩 이런 개념도 있고 그 뭐 양자 중첩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슈레딩거의 고양이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는데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 또 우리 신약 같은 거 개발하죠. 그런 부분, 화학적인 부분들 이런 쪽에서는 지금 5년 안에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성능을 가지는 그런 양자 컴퓨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마냥 먼 얘기다 이렇게 볼 수도 없겠죠. 그리고 6월 달에는 6월 23일부터 3일간 퀀텀 코리아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양자 관련되는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겁니다. 자, 뭐 한 석 달 넘게 남았으니까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적어두세요. 그리고 조정받을 때마다 양자 관련주들을 모아가시면 나중에 좀 크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자, 저 종목 6종목 보여주시고요. 자, 뒤집어 주세요. 뭐 몇 종목 준비를 했는데요. ICTK 뭐 저거 굉장히 많이 움직였죠. 최근 들어서. 그다음에 엑스게이트, 코이버, KCS, 솔리드, 그다음에 QSI 이렇게 있는데요. 자, 뭐 여기서 엑스게이트하고 KCS, 솔리드, 그 다음에 QSI는 흑자 기업입니다. 근데 나머지 두 종목은 적자 기업이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저기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QSI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QSI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목들은 별로 그렇게 싫더라고요. 자, 이 QSI가 양자 컴퓨터 관련주인데요. 자,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가 되고 회자가 되진 않습니다. 자, 요건 원래 레이저 광반도체 제품 만들던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제가 매매를 좀 했던 종목입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홀로그램 관련주로 좀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근데 뭐 재작년에 보니까
적자가 났길래 신경 딱 끊고 있었는데 작년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새로 갖는 거고요. 자, 양자 컴퓨터용 MMIC는 마이크로파 집적 회로입니다. 요거를 고객사에다가 샘플을 납품했어요. 고객사라는 거는 IBM이나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대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에 샘플을 제공했고 로우 노이즈 팩토리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 것도 4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게 큐비트 양자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그냥 마이너스 273도 극저온의 모듈이 필요해요. 극저온의 모듈 중에 세계 시장의 99%를 장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로우 노이즈 팩토리라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하고 같이 양자 컴퓨터용 MMIC를 개발 중이고 양자 컴퓨터 기업들이 이쪽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요. 매일 아침 시초가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 10,000원, 2차 목표가 11,0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7,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재필 전문가님 이번 주 금요일 날 유튜브 방송 있죠? 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런 장세에서 매수하기 좋은 종목은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마 또 남다른 대응이 남다른 수익을 부르는 거니까 그 대응하는 방법들, 종목들 대응하는 방법들도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님 유튜브 방송 한번 많은 시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마디 하시죠. 예,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